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서러웠던 날, 그리고 그 서러움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기적으로 변했던 이틀간의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지영입니다. 결혼한 지 5년 차, 남편과는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소미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죠. 하지만 저희 집안에는 남들에게는 절대 말 못할, 아니 말해도 믿지 않을 아주 특별한 가풍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 낡은 재래시장 한복판에서 아주 작고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십니다. 365일 가마솥 열기가 식지 않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국밥을 말아오셨죠. 그런데 사실 이 국밥집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작한 곳이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조상대대로 이 일대의 땅을 거의 다 소유하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난 자산가 가문입니다. 하지만 증조부 때부터 내려온 엄격한 가훈이 하나 있었죠. 부유함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하니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땀 흘려 일하며 이웃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검소하게 사는 것을 집안의 숙명이자 도덕적 긍지로 여겨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가르침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손톱 밑에 때가 빠질 날이 없었고 옷 한 벌 사입으시는 법 없이 늘 시장표 꽃무늬 바지가 교복이셨죠. 가방 대신 늘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시는 게 일상이셨고요. 그런 어머니가 이번에 칠순을 맞이하셨습니다. 평생을 가마솥 열기 앞에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께 저는 이번만큼은 그 엄격한 가훈을 잠시 잊고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명품 가방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 거친 일만 하신 그 고단한 손에 반짝이는 명품 가방 하나 쥐어드리는 게 며느리로서 제 오랜 소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선한 마음이 제 인생 최악의 망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은 제가 백화점에 가기로 한 그날 아침 아주 사소한 옷차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침부터 집안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밀린 욕실 청소를 하느라 독한 락스를 뿌려대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락스가 제 티셔츠 여기저기에 튀어버린 겁니다. 군데군데 허옇게 탈색된 낡은 티셔츠,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입던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제 몰골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동네 백수 차림이었죠. 원래는 청소를 끝내고 깨끗하게 샤워를 한 뒤 아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영아, 나 오늘 백화점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 지금 바로 얼굴 좀 볼 수 있겠니? 평소 기다리는 걸 끔찍이 싫어하시는 어머니의 성격을 알기에 저는 옷을 갈아입을 틈도 없이 그저 겉옷만 대충 걸치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차피 가방만 얼른 사고 어머니를 만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근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 화려한 백화점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다른 세상에 떨어진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조명들은 제 후줄근한 옷차림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는 제 옷에 배 느는한 락스 냄새와 묘하게 섞여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1층 명품관 바닥은 어찌나 매끄러운지 제 낡은 운동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발끝만 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오늘 당당하게 돈을 쓸어 온 고객이야. 하지만 그 다짐은 단 5분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평소 어머니가 잡지에서 보시고 저게 참 가볍고 실속 있어 보이더라며 눈여겨보셨던 시사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매장 입구에 서자마자 한 젊은 여성 판매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정돈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사무적인 미소조차 띄지 않은 채 저를 아래 위로 아주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은 흡사 정육점에서 고기를 감정하는 사람처럼 차갑고 무례했습니다. 제가 매장 안으로 한 발짝 들여놓으려 하자 그녀가 마치 방어막을 치듯 제 앞을 가로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구역 제품들은 저희 브랜드 VVIP 고객님들께서만 사전 예약을 통해 보실 수 있는 한정판 라인입니다. 일반 제품은 저기 매장 밖 대기줄 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 주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거부의 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진열된 가방들 좀 먼저 구경하면 안 될까요? 예약이 필요한 줄은 몰랐네요. 제 물음에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경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제 낡은 운동화 끝에 묻은 흙먼지를 노골적으로 쳐다보더니 곁에 있는 동료에게 들으라는 듯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 브랜드는 제품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께만 응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진열장에 있는 가방들은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이라 관리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자칫 손때라도 타면 제품 가치가 떨어져서 저희가 곤란해집니다. 옆 매장이나 지하 매장에 저렴한 브랜드들 많으니까 거기로 가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거기가 손님 수준에는 훨씬 편하고 어울리실 것 같네요. 그녀의 노골적인 비아냥에 제 얼굴은 금세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수준이라니요. 가격은 대충 알고 왔어요. 저희 시어머니 칠순 선물이라 제일 좋은 모델로 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방 속에서 지갑을 꺼내려 하자 그녀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영업 방해로 보안 요원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손님 같은 분이 자꾸 매장 안에서 기웃거리면 다른 귀한 손님들이 불쾌해하십니다. 브랜드 품격 좀 생각해 주시죠. 그녀는 제 팔을 툭 밀치며 저를 매장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명품관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저는 마치 구걸이라도 하러 온 노숙자 취급을 당하며 쫓겨난 겁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것은 제가 매장 밖으로 채 몇 걸음도 옮기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분무기를 들고 나오더니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소독약을 마구 뿌려대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정말 진상 때문에 냄새나서 장사하겠나? 부정타계. 그러더니 뒤돌아서서 어디서 났는지 소금을 한 줌 꺼내 제 발치에 뿌리는 모습까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우리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그 가치가 이 화려한 건물 안에서는 소금을 맞아야 할 죄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저 수수하게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영아, 백화점 1층 커피숍이다. 나 도착했다. 얼른 오너라.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어머니는 늘 그렇듯 시장 국밥집에서 바로 오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퉁퉁 부은 눈과 떨리는 손을 보시자마자 어머니의 안색이 서늘하게 변하셨죠. 무슨 일이냐? 왜 눈이 이 모양이야? 누가 너를 건드린 거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당한 일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VIP가 아니면 가방도 못 본다는 말,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라는 비아냥, 그리고 마지막에 맞은 소금 세례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세상에 별사람 다 있다, 잊어버려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입가에 아주 서늘하고 기이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지영아, 너는 그 가방이 정말 사고 싶었니? 우리 집안 가풍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위해 사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칠순 선물로 그만큼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다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다시 가자. 너 오늘 입었던 그 옷, 락스 튠 티셔츠 그대로 입고 나와라. 세탁도 하지 말고 그 꼬질꼬질한 상태 그대로 말이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제가 잠든 사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사실 이 백화점이 들어선 거대한 땅은 조상대대로 우리 집안의 소유였고 백화점 측은 건물을 올리는 조건으로 저희 집안에 엄청난 지분과 경영권을 제공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권력을 평생 숨기고 사셨지만 당신의 며느리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국밥집 박 노파가 아닌 천억대 땅부자 가문이 종부로서 봉인을 해제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락스 튠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를 다시 입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평소 시장 가실 때 드시는 해진 장바구니를 들고 나타나셨죠. 그런데 백화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풍경이 어제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입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대여섯 명이 길게 줄을 서 있더군요. 백화점 점장부터 총괄 임원진, 그리고 본사 실무자들까지 총출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무슨 국빈 방문이라도 있나 보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주 당당하게 마치 당신의 안방을 걷는 것처럼 입구로 걸어가셨습니다. 어제 저를 쫓아냈던 그 시사 매장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 여성 판매원은 오늘도 입구에서 거만하게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의 신발과 가방을 훑으며 등급을 매기고 있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 저 진상 여자 또 왔네. 이젠 동네 구걸하는 할머니까지 모셔왔어? 하는 표정으로 그녀가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저희 앞에 서서 손님, 어제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라며 독서를 내뱉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백화점 점장이 어머니 앞으로 용수철처럼 달려나오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어찌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까? 어제 미리 말씀 주셨으면 저희가 정문에서부터 레드카펫이라도 깔고 모셨을 텐데 정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백화점 전체에 정적이 흐르고 명품관을 쇼핑하던 모든 귀빈의 시선이 락스 튠 티셔츠를 입은 저와 장바구니를 든 시어머니에게 집중됐습니다. 여성 판매원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매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바구니 깊숙한 곳, 콩나물 봉지 사이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카드를 꺼내 매장 카운터에 탁 던지셨습니다. 이 카드 알지? 한도 없는 블랙카드다. 오늘 이 매장에 있는 가방,
진열된 것부터 창고에 있는 재고까지 싹 다 결제해. 내 며느리가 어제 여기서 무시당하느라 가방 구경도 못했다는데 내가 미안해서 여기 있는 거 싹 다 사줘야겠다. 판매원의 손이 달달 떨리며 카드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호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장, 이 직원이 어제 내 며느리한테 소금을 뿌렸다며? 이 백화점이 세워진 이 땅, 우리 조상님들이 500년 넘게 지켜온 명당이야. 그런데 어디서 감히 천박하게 소금질이야? 조상님들이 노하시겠어. 어머니는 점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놈들, 내 땅에서 장사할 자격 없다. 오늘부로 이 매장 계약 해지하고 당장 짐 싸서 나가게 해. 위약금? 그딴 건 내 개인 사재로 낼 테니까 딱 1시간 줄 테니 방 빼라고 해. 안 나가면 내 손으로 진열장 다 때려 부술 거니까. 판매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뿌린 소금은 내 며느리의 진심을 모독한 거다.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고 겉모습에만 매달리는 거야. 결국 매장은 순식간에 폐쇄 절차에 들어갔고 저희는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등에 붉은 손자국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어제 일부러 너를 그 옷차림으로 다시 보낸 건 나였다. 사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경영 실무를 맡아주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이사직에 앉기 전에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돈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지영아, 명품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사람이 명품이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자기가 강할 때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법이야. 오늘 내가 본 저 판매원의 눈빛, 그리고 너를 비웃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절대 잊지 마라. 너는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느꼈던 그 지독한 수치심은 사라지고 대신 제 안에는 뜨거운 사명감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 판매원을 그냥 해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한 달 동안 백화점 화장실과 입구에서 미화원복을 입고 청소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수한 차림으로 오는 모든 고객에게 반드시 진심을 담아 90도로 인사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회봉사를 명령하셨죠. 그것만이 그녀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매장에서 싹쓸이한 수십 개의 명품 가방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가방들은 전부 시장에서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나물 팔며 자식 키우신 상인 할머니들께 칠순 기념 선물이라며 전해졌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들고 나무를 다듬고 생선을 토막치는 시장 할머니들의 모습. 정말 기가 막히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무거워서 나물이나 담겠어? 라며 웃으셨지만 어머니는 그분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들, 이게 가방의 진짜 주인들이야. 평생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야 이 가죽 덩어리도 비로소 가치를 갖는 법이지. 어머니는 가방보다 더 빛나는 것이 인간의 노동과 진심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시장 전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명품 가방은 그저 소박한 정을 나누는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백화점의 경영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출근 복장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일부러 락스 튄 티셔츠는 아니더라도 아주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매장 구석구석을 돕니다. 직원들이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지, 혹시라도 누군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지 않는 백화점, 그것이 조상대대로 이어온 우리 집안의 철학이자 제가 어머니께 배운 가장 큰 경영 실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시고 다시 시장 국밥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백화점 대리석 바닥보다 이 낡은 가마솥 앞이 제일 편하다 하시면서 오늘도 땀을 흘리십니다. 어머니의 낡은 장바구니 안에는 여전히 수조 원대의 자산가임을 증명하는 블랙카드가 들어있지만 어머니는 오늘도 시장 상인들과 콩나물 100원 값을 깎으며 소소한 행복을 즐기십니다. 그리고 가끔 저를 부르시죠. 지영아, 오늘 국밥고기가 아주 좋다. 와서 한 그릇 먹고 가라.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그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먼저 바라봐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인생의 가장 기막힌 반전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소금을 맞았던 그날의 상처는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고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